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때에도 대항력을 갖추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사정상 직접 거주를 못하고 다시 전대차를 하고 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요. 세대원이 거주하고 세대주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 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위 법에 정한 대항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어떤 직업적인 문제로 퇴거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이렇게 빼더라도 세대원이 거기에 남아있으면 비슷하게 전대차와 비슷하게 대항 요건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승낙을 받은 전대차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한편 임대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게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외적인 겁니다. 이거는 승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없고 전차인은 그 전대차에 대한 사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임차인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어디로 요양을 갔다거나 그래서 다시 전대를 하고 했다. 이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가 유지되고 대항력도 유지된다. 이때 임차인의 대항 요건은 전차인의 직접 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서 적법 유효하게 유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가임대인입니다. 상가임대인 오랜만에 나왔죠. 경기도 시골 토지에 이제 300평, 단층 건물 70평을 공방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해당 군청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이라고 약칭으로 하지요.에 따라서 수용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퇴거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저에게 문의가 들어온 사안이에요.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랑 조금 기간이 2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좀 다르죠. 그리고 상가임대차의 갱신 요구권은 상가임대차 기간 최장 10년까지 보장을 합니다. 주택임대차는 1년이죠. 한 번만 이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상가임대차 한 번은 총괄적으로 10년 동안 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어요. 아무래도 상가는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것도 많이 설치를 하고 또 이제 손님들도 이렇게 생기게 되면 권리금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이 되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갱신을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랑 비슷해요. 사안의 경우에 임차인이 해당 군청이나 사업 시행자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 그러면 임대인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고려해서 이게 수용이 되면 어느 정도 보상금이 나온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퇴거를 하도록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에게 어떤 이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변호사로서 소송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분쟁이 더 커지지 않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안 된다. 너무 의견 차이가 커서 더 이상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명도소송, 인도소송으로도 하고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